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6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선의 종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정답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죠. 가장 기본이 되면 주자가 붙겠죠. 그렇죠. 주곡선. 저곡선은 뭔가 돕다는 뜻 같죠. 간곡선은 그 사이에다 넣는다는 거고 계곡선은 계산하기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곡선입니다. 주곡선은 지형을 나타내는 기본 등고선, 예, 만대 1에서는 5m 간격, 25,000대 1에서는 10m 간격, 5만대 1에서는 20m 간격으로 표현한다. 계곡선은 등고선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5개 가운데 하나씩, 5개마다 하나씩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 간곡선은요, 예, 주곡선의 높이를 2등분했습니다. 주곡선만으로는 표현이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완만한 경사지에 가면 넓죠. 그래서 기복을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10,000분의 1이면 여기서 5m 했으니까 2.5m가 되겠죠. 반절시키니까. 그 다음에 25,000분의 1이면 여기 10m 했으니까 여기서는 5m 간격. 5만 대 1에서는 여기서 20m 했으니까 여기서는 10m 간격으로. 저곡선은요. 간곡선도 너무 길다. 그래서 간곡선에 또 반절을 잘라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은 실선으로 점선으로 붙여주는 거, 그것이 저곡선입니다.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완만한 경사에서는 이 넓이가 이렇게 크죠. 일단은 여기 보시는 이 실선들이 주곡선이에요. 이 주곡선이 5개마다 계산하기 좋게 해서 이렇게 크게 계곡선을 넣어줘요. 이 계자는 계산한다 할 때 이 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곡선이 사이가 이렇게 넓어요. 이 완만한 경사에 오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넓죠. 그럼 이 중간에다가 간곡선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간곡선도 너무 넓어서 이게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또 저곡선을 넣어준다. 그래서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저곡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건 주곡선. 용적 배합비가 1대 2대 4. 콘크리트 1세제곱평방에 필요한 제작에 모래가 0.45 입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갈은 몇 입방이 필요하겠느냐? 일단 1대 2대 4의 비율이 1이 뭡니까? 1이 시멘트고 2가 모래고 4가 자갈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비율로 이 순서가 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래가 0.45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0.2 모래가 0.45가 들어갔다. 그런데 모래와 자갈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2배죠. 그러면 자갈은 얼마가 필요한가 그랬어요. 이것을 2배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이게 2배니까 0.45에 2보면 0.9네요. 0.9 세제곱평방 이렇게 0.9 입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0.9 입방. 계산은 따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척이 5,000분의 1인 지도상에서 구한 수평 면적이 5제곱평방이라면 지상에서의 실제 면적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축척이 5,000분의 1이다. 이런 문제를 구하려면요. 이 면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면적을 이무의 숫자로 해서 5제곱평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1cm고 이것이 5cm가 되면은 그래서 가로세로 곱하면 5제곱평방이 되겠죠. 1cm, 5cm 그러면요. 5제곱평방이니까. 그런데 이제 5,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실제 도면 그 지형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5,000cm가 되겠죠. 이거는 5,000cm가 될 거고 이거는요. 5, 25니까 25,000cm가 되겠죠. 그래서 5,000cm면 메타로 고치면 50m, 50m, 25,000 같으면 250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요.
250 곱하기 50인가요? 그러면 5, 25, 5, 2 올라가고 5, 2는 10, 12,500이네요. 그럼 12,500 제곱평방이죠. 메타니까. 예, 12,500 제곱평방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제곱평방을 바로 해서 떨지 마시고 거리로 환산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축척을 곱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걸 곱해서 현실에서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12,500 제곱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은 비탈면 보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정답도 말씀드리면 정자붕어 붙이기법, 비탈면을 보호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정자붕어 붙이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프레셔압으로 밀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비탈 경사가 심하고 큰 면적으로 다른 공법으로는 파종이 부적당해요. 예, 뿌리기도 어렵고 뿌려봐야 내려버리고 이런 토사 비탈면 또는 토양 조건이 열악한 사면에 정자하고 비료하고 접착제하고 양생제까지 다 섞어갖고 기계로 뿜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씨앗이 이런 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붙겠죠. 접착제를 넣었으니까. 그 비료까지 넣었어요. 영양제까지.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라고. 그래서 저기 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뿜어 붙이기법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녹화를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콘크리트 격자 붙이기예요. 이거는 제작된 콘크리트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싱박듯이 전부 박아가지고요 하는 건데 뿜어 붙이기, 정자 뿜어 붙이기만큼 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탈 문내가 급하고 토리를 열악해서 부분적으로 붕괴를 일으키는 비탈면에 장방향의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 격자상으로 조립을 해갖고 안정시키는 비탈 안정공법이다. 이게 콘크리트 격자 붙이기란 거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문에 나온 떼심기, 자연석 쌓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 그러면 정자뿜어 붙이기법이다. 다음 중 경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시공과 관련되거나 계산되는 문제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느냐 아니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시고요.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45도 경사는 1대1이다. 25% 경사는 1대4이다. 1대2는 수평거리 1, 수직거리 1을 나타낸다. 경사면은 토양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안전한 경사면을 조성한다. 자, 경사도와 경사각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수평거리예요. 이것이 수직거리예요. 이것이 경사면이라고 하죠. 경사면. 비탈이죠, 비탈. 자, 45도 그러면 어떤 때 45도를 이루냐면 이런 때 45도를 이루어요.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을 때 이게 45도예요. 그런데 이 45도는 1이죠. 수평거리 1, 수직거리 1. 그래서 1대1이에요. 여기서 1대1 이러면 이것이 수평거리고 이것이 수직거리예요. 뒤에 있는 것이 수평거리고 앞에 있는 게 수직거리다. 요게 수평거리예요. 어떻든 1대1은 45도예요. 45도면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경사를 도로 안 하고요. 도로 하는 것은 25도 이거는 경사각이라고 그래요. 경사도 그러면 프로테지로 나와요. 그래서 25% 경사. 자, 25%라는 것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예요. 그러면 이게 100이고 여기가 15라면 어떻겠어요? 25라면 100분의 25가 되겠죠? 20, 25%면 어떻게 되겠나요? 4분의 1이죠?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4고 이게 1이면 이게 25%가 되죠. 그림이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25% 경사는 그러면 1대 4이다 그러니까요. 1은 수직거리, 4는 수평거리. 맞죠? 25%니까. 그 다음에 1대 2는 수평거리 1, 수직거리 1을 나타내는데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1대 2는 수평거리가 2고 수직거리가 1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수평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자 함수로 쓸 때는 2분의 1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50% 경사각, 경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면은 토양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안전한 경사물을 조성한다. 맞아요. 안식각, 허물어지지 않는 안전한 각도 이걸 고려해서 안전 경사물을 조성한다. 맞죠? 그래서 45도 경사는 45도 이게 45도 경사라면 여기 1대 1이다. 25% 경사라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4고 이게 1이면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이게 25%죠. 0.25니까 25% 경사는 어떻게 돼요? 1대 4로 표현되는 거죠. 앞에 게 앞으로 이게 앞으로 나오고 이게 뒤로 나오니까 1대 4. 그래서 요게 수평거리, 요 앞에 1이 수직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 그러면 수평거리 2, 수직거리 1.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2, 1. 수평거리 2, 수직거리 1.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각이고요. 이 거리분의 이 거리. 그죠? 이 평면, 수평면 거리분의 수직면 거리를 하면은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경사각이라고 그래요. 뭐 경사도라고 하든.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경사각도, 이거는 경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경사도는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율이고요. 경사각은 기울어진 각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벽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이것이 표준벽돌이에요. 이것을 이용하여 경계부에 담장을 쌓으려고 한다. 시공면적 10제곱평방에 1.5b 두께로 시공할 때 약 몇 장의 벽돌이 필요한가? 단 줄로는 10mm이고 할증률은 무시한다. 자, 1제곱평방에 들어가는 벽돌이요. 1.5b, 즉 0.5b일 때, 1.0b일 때, 1.5b일 때 1제곱평방에 들어가는 벽돌의 장수 이거는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0.5b에 들어가는 벽돌의 장수는 몇 장이냐면 75매예요. 75장이에요. 그 다음에 1.0b에 들어가는 벽돌의 개수는 149매예요. 1.5b는 이 0.5하고 1.0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75에다 149를 더하면 얼마겠어요? 75, 149, 4, 2, 224네요. 예, 223이에요. 자, 계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묻는 게 1.5b죠. 1.5b면은 224매가 들어가는데 1제곱평방에 여기는 10제곱평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240매, 224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이걸 외울 수 있어야 돼요. 0.5b로 하면 75매, 1.0b로 하면 149매, 1.5b로 하면 224매. 그래서 0.5b만 외우면 되는데 0.5b가 여기에 있는 벽돌 금요에서 57이 이걸 거꾸로 하면 75가 돼요. 이렇게라도 외워보세요. 그래서
0.5b는 75. 그 다음에 1.0b는 이거에 2를 곱해봐요. 그럼 150인데 거기서 1만 빼주자고요. n우리로. 그래서 149. 2를 곱한 다음에 1 빼서 149. 그럼 1.5b는 그냥 나오죠. 이거 2를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24. 그런데 여기 10제곱 평방 그러니까 10을 곱해 주니까 2240자.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이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답이라도 대강 어디쯤에 있다 봐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57인데 그걸 거꾸로 해서 0.5b가 75에 들어가고 여기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3에 빼주죠. 149 둘 더하면 224 10평방이니까 2240장.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사도가 15%인 도로면상 거리에 135m의 수평 거리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경사도 15%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15%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게 100이면 이게 15면 15%가 되겠죠. 왜? 100분의 15니까. 수평거리를 분모로 놓고 수직거리를 분자로 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15%가 된단 말이에요. 이무의 숫자를 여기를 100이라고 놓고 여기를 15라고 놔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실측거리는 135m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임의 숫자로 놨지만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100m가. 그렇다면 이게 얼마겠느냐? 이걸 x라고 놓고요.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 빗면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같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a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d 제곱과 같다.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다. 이런 거 그 공식 생각나시나요? 자, 그 공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제곱은 100제곱 플러스 15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해 가지고 그 컴퓨터 속에 있는 계산기 가지고서 루트를 씌워서 제곱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A제곱, 이걸 A라고 두자. 그리고 이 실제 거리는 135m는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A제곱은 100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이렇게 해서 A제곱을 구하니까 100제곱은 만, 15의 제곱은 225가 나와요. 계산기 두들기면. 그래서 만공 2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만공 225를 루트 값을 구해요. 그 계산기에서. 루트 값을 구하면 제곱분을 구하면 A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1.12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1.12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101.12라고 나온 거라는 어떤 가상 숫자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보니까 135예요. 그렇다면 100이라고 나온 가상 숫자의 실제 숫자는 얼마일까? x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양의 합은 외양의 합이다. 그래서 135 곱하기 100은 101.12x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101.12x는 곱하니까 13,500이 나오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101.12로 나누면 13,500 101.12로 나오니까 133.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3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한번 쭉 따라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풀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려워서 나 이거 그냥 제끼겠다 그러면 제끼셔도 돼요. 다만 이것의 공식은 뭐예요?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과 일치하더라. 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5cm 크기의 화강석 판석의 중량은 얼마이냐? 단 화강석의 비중 기준은 2.56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알려면 비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비중은 뭡니까? 무게를
무게를 부피로 나눈 거예요. 무게를. 그러면 자, 이 비중이 2.56톤이라고 그랬어요. 2.56톤. 1톤은 얼마예요? 1000kg예요. 2.56톤인데 여기서 중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X라고 넣고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예요? 이게 부피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예,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구하면 부피 나오죠. 이거 셋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미터로 나오니까 이걸 미터로 하면 1m 곱하기 100cm가 1m니까 1m 곱하기 0.05m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0.05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0.05가 되겠죠. 예. 그러면 x는 양변에 0.05를 곱해줘 버리면 이건 없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2.56 곱하기 0.05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1000을 곱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푸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1톤은 1000kg니까 2.56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28이 나와요. 0.128이. 0.128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128kg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게를 부피로 나눈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무게는 모르겠으니까 X라고 주고 부피는 이걸 미터라고 고쳤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0.05 메타죠. 그래서 0.05 세제곱방방. 요게 얼마라고요? 2.56톤. 비중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2.56톤. 그렇게 한 다음에 x는 양변에 0.05를 곱하면 2.56 곱하기 0.05. 그래서 2.56 곱하기 0.05가 0.128이라는 거예요. 그럼 0.128톤은 1톤이 1000이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28kg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28kg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9번입니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지만 재료가 분리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은 제가 여기다 영어를 쓴 거는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다 기출문제에서 문제 형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에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왔다면 예, 글자는 안 틀리고 그래서 영어로 나오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한번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푸집에 이렇게 거푸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막 철근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지어 부어요. 그런데 지어 부었는데 어때요? 제거하면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은 변해요. 왜? 완전히 굳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재료가 분리되거나 허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서 양생은 안 된 거지만 그렇다고 허물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그 콘크리트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굳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물어지지 않는다. 허물어지지도 않는다. 그게 뭘까?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플라스틱시티예요. 이 플라스틱이 딱딱한 생각하지 말고 약간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생각해 보세요. 예, 약간의 이 고용성에서 부드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허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플라스틱 시트라고 그런 거예요. 예,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지만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허물어지지도 않는 거.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성질을 가졌다 해서 플라스틱 시트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도 이 내용이 완전히 굳지도 않았지만 허물어지지 않는 거 플라스틱 같은 성질이구나. 그래서 플라스틱 시트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피니시블리티, 피니시버빌리티 그러면 피니시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감하는 작업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즉 마감하기 쉽냐 안 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마감도의 어떤 능력, 마감도의 어떤 그 성숙도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워커빌리티는 뭐예요? 이게 작업이에요. 작업 워크는 그래서 어떤 작업하기 편하냐 안 편하냐. 컨시스턴시는 뭐예요? 컨시스턴시는 컨시스트가 항상성, 계속성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계속 항상되느냐 또는 변형되느냐, 즉 변형률이 있냐 없냐 이게 컨시스턴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예, 거푸집을 제거해도 완전히 흩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굳은 것도 아니다.
이게 플라스틱 같은 성질을 묻는구나. 그래서 플라스틱시티, 플라스틱적 성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 묻는 것은 예, 플라스틱 같은 성질 이렇게 되겠어요. 흙을 이용하여 2m 높이로 마운딩하려 할 때 더덥기를 고려해 실제 쌓아야 하는 높이로 가장 적당한 거. 마운딩이 뭡니까? 이런 골짜기 같은 이런 게 있는데 또 나무 심고 이런 거 여기다 흙 메우기 하잖아요. 이게 메우기 하는 거 이걸 마운딩이라고 그래요. 마운딩. 예. 흙 메우기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데 더덥기는 이 평평하게 한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좀 더 싸준다는 얘기예요. 왜? 밑으로 깔아앉을 걸 고려해서 더덥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더덥기를 해줘야 되냐? 보통 10% 정도 더덥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 집안 치마를 고려해서 밑으로 깔아앉으니까. 그러면 2m니까 10%면 얼마? 20cm잖아요. 그래서 2m 20cm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덥기 2m 20cm. 우리나라의 산림대별 특징 수종 중 식물의 분류학상 한대림에 해당되는 것. 자, 한대림. 지난번에 한번 이거 봤었죠? 이렇게 되면 한대림이 어디예요? 이쪽이 있죠. 여기에서 나는 거 주로 침엽수예요. 어떤 나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거. 눈에 딱 들어왔죠? 예, 잎갈나무예요. 잎갈나무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것이 한대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림, 함경도 고원지대, 고산지대, 평균 기온이 5도씨 미만인데 주로 침엽수종,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잎갈나무. 그래서 잎갈나무다. 자, 다음 중 석탄을 235도에서 315도, 2, 300도에다가 석탄을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얻은 타르가 있어요. 이게 독성은 적고 냄새는 지독하지만 유성 목재 방부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뭡니까 목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부착기에 있죠. 침목, 침목 같은 걸 이렇게 썩지 말라고 방부제로 이 타르제를 쓰는 거예요. 석탄에서 뽑은 타르제를. 자, 그런데 예, 그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저는 그 유명한 그 이집트에 여왕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그 미라를 만드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죽어서 미라를 만드는데 이 석탄에서 뽑은 요 방부제를 썼대나 말았다나 뭐 썼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왜 제가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크레오소트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이 방부제 나오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를 이 방부제 써가지고 미라 만들었나? 미라 만들었대나? 실제로 미라 만들었겠어요? 뭐 이거 이거 뭡니까? 기차 침묵이나 하는 나무에 낮추는 미라를 그 예쁜 클레오파트라에게 넣었겠어요? 근데 넣었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미라 만드는 데 쓰는 방부제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찾자 그래서 크레오츠라는 거 이렇게 찾아버리세요. 크레오소트유입니다. 그 이름이 크레오소트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 방부제, 철도에 쓰이는 나무 침목은 이 크레오소트유로 방부 처리를 한다. 그래서 목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인데 이게 이제 막 신문에도 나오고 했죠. 발암 물질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 방부제 찾으라는데 그게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크레오파트라를 이 방부제 넣어갖고 미라 처리해버리자. 그래서 크레오소트유 그렇게 찾으십시오. 다음 석재 중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가장 짧은 거, 내구연한이 가장 짧다, 수명이 가장 짧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발가려지면 들어온 건 있죠. 감이 온다 이런 거 뭘까요? 석회암이에요. 이 퇴적암인데 이 동물의 이 사체 같은 것이 퇴적돼 가지고 생긴 파위예요 이게 가장 내구연한이 짧아요. 그래서 주로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일종인데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서 생긴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내구연한이 짧다.
표준형 벽돌을 사용해서 1.5mm 시공한 담장의 총 두께는 줄내는 두께는 10이다. 자, 조금만 더 이제 인내를 가지시고요. 지금 이제 이 시공 관리 쪽에 오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십시오. 자, 표준형 벽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90, 90, 70, 50, 57이죠. 190, 90, 57.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죠. 벽돌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안 그릴게요. 190, 90, 57이에요. 그런데 0.5비로 하고 1.0비로 하고 1.5비로 하면 두께가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0.5비로 하면 이게 두께가 돼요. 92. 1.0비로 하면 이게 두께가 돼요. 192. 그러면 1.5비로 하면 이 두께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더하면 얼마예요? 28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1.5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벽 두께는 280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줄눈 두께가 10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90mm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0.5비로 하면 이 190, 90, 57에서 이 부분을 두께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이 돼요. 1.0비로 하면 이 부분을 두께로 써요. 그래서 190이 돼요. 1.5비로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80을 벽 두께로 써요. 근데 줄눈이 10이 있으니까 290mm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보고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이 표준형 벽돌의 규격 꼭 알아두셔야 돼요. 190, 90, 57. 표준 품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를 말하느냐. 자, 표준 품셈에서 아예 그 품셈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있어요. 비용을. 그게 소운반 거리예요. 예, 그것을 넘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로 운반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소운반 거리는 몇 미터를 말하냐 이거예요. 정답은요? 예, 20m죠. 소운반 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20m 이내는 표준 품셈에 아예 그 표준 품셈에는 금액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근데 20m를 넘는 거면요. 소운반 거리 20m를 넘으면 별도로 비용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일정한 응력을 가할 때 변형 시간과 더불어 증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일정한 응력을 가할 때 변형 시간과 더불어 증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응력을 가하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 유리 깨지듯이. 이건 바로 깨져버리는 거. 유리 같은 거. 릴렉세이션은요. 응력을 가하면 풀어져요. 풀어졌다 원상으로 안 돌아와요. 이게 릴렉세이션. 릴렉스 한다는 게 풀어진다는 말이잖아요. 풀어졌다 원상으로 안 돌아와요. 탄성은요. 응력을 가하면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누르면 쭉 들어갔다가 이 손을 떼면 다시 원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팔이나 이런 데 누르면 쑥 들어가죠. 근데 놔두면 툭 튀어나와서 원상으로 나오죠. 이런 걸 탄성이라고 그래요. 릴렉세이션은 풀어졌다 원상으로 안 돌아오는 거고 이건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게 탄성이고 클리프는요. 계속 누르면 계속 그 상태가 증대되는 것이에요. 증대되는 거. 응력을 가할 때 변형이 시간과 더불어 계속 증대한다. 어디까지 증대할 거냐? 물론 가다가 뭐 끊어지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증대하는 현상, 그걸 가리켜서 클리프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성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면 팍싹 깨져버립니다. 그냥 유리. 릴렉세이션은 이 너트 같은 거 풀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안 돌아오죠. 뭐 이런 것도 릴렉세이션이 될까요? 탄성은 눌렀다가 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 여기서는 클리프입니다. 클리프는 소재의 일정한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재의 변형이 계속된다. 계속 증대한다. 그래서 금속 재료와 열가수성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 같은 거, 비금속 재료들은 어떤 온도에서도 클리프 현상이 일어나죠. 늘리면 계속 늘어난다. 특히
납과 같은 녹는점이 낮은 재료는 실온에서도 현장 크리프 현상이 발생한다. 계속 어떤 힘이 가해지면 변형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것을 크리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벽돌 쌓기법에서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로 하고 모서리 벽 끝에는 이오 토막을 사용하는 벽돌 쌓기 방법.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로 그러면 벌써 이 이오 토막 사용하고 감이 왔죠? 어떤 거라고요?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예, 영국식 쌓기입니다. 자, 마구리 쌓기. 이렇게 쌓는 거예요. 길이 쌓기 이렇게 쌓는 거예요. 대강 감이 오시죠? 벽돌을 가지고 예, 다 이렇게 길이로 쌓는 거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는요. 이렇게 쌓다가 집어넣어서 쌓다가 이렇게 예,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이게 마구리 쌓기예요. 근데 영국식 쌓기란 건 한 켠은 이 마구리 쌓기로 다음 한 켠은 길이 쌓기로 이걸 병용해서 쓴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 영국식 쌓기라고 해요. 그래서 인면상 길이층 요 길이 쌓기 그리고 마구리층 요 마구리 쌓기를 교대로 보이도록 쌓는 방법으로서 모서리나 끝부분에는 7호 토막이 아닌 2호 토막을 사용한다. 그리고 통줄림이 생기지 않는 쌓기 방법 중 가장 튼튼하고 시공이 간단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면 영국식 쌓기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7호 토막, 2호 토막 그랬어요. 벽돌을 4등분을 해요. 그 다음에 4분의 2를 버리고 이걸 버리고 요 4분의 3을 쓴다. 요게 7호 토막이에요. 근데 4등분을 한 다음에 4분의 3을 버리고 마지막에 조그만 것만 쓴다. 이게 2호 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식 쌓기에서는 이 모서리 부분에다 2호 토막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식 쌓기입니다. 시멘트 응결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호나제는 빠르게 급결제죠. 이거 쓰면 바로 굳어버리죠. 네, 급결제입니다. 빠르게 굳게 하기 위해서 응결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급결제입니다. 도로 건조 중 건조가 가장 빠른 것은 예, 칠해놓으면 바로 굳어버리는 거. 그냥 답은 아시겠죠? 락카죠, 락카. 예, 레커라고도 하고 락카라고도 하죠. 가장 건조가 빠른 거. 칠해놓고 바로 건조돼 버리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상 어린이 공원의 최대 유치거리는 자, 몇 미터 이하마다 어린이 공원 하나씩 두라고 되어 있나요? 250m죠. 그러면 최대 유치거리는 250m예요. 250m 이 반경에 250m 이내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최대 유치거리예요. 250m 이내에 둬야 한다라는 말과 최대 유치거리 250m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유치거리는 250m 이하 또는 최대 유치거리는 250m. 규모는 1500제곱 이상. 다음 중 시멘트의 응결 시간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은 자, 시멘트가 응결되는데 응결되면 굳어지는 것이죠. 굳는데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이 적은 요인은 뭐냐 그랬어요. 답은요? 그렇죠. 골재의 입도죠. 골재의 입도란 건 뭐예요? 이 골재가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는 비율. 이걸 입도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영향이 적어요. 자, 시멘트를 타는데 물을 적게 붓고 많이 붓고는요. 응결 시간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수량. 온도가 더우면 빨리 굳고 추운 겨울에는 거의 잘 안 굳어요. 온도 관계 깊죠. 분말도 시멘트가 미세하냐 미세하지 않냐. 왜냐하면 시멘트가 굳는 것은 시멘트 그 알갱이의 표면에서 굳는 거예요. 근데 알갱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빨리 굳겠죠. 이 표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들은 미세할수록 빨리 굳고 그 알이 굵을수록 더 늦게 굳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분말도, 온도는 다 응결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고 골재 입도는 기계적 관계가 멀다. 답은 골재의 입도이고요. 이 내용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